이 차가 아닙니다. 이 차도 아닙니다. 아니야, 이 차도 아니라고. 내가 갖고 싶은 드림카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가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죠. 큰 수입이죠. 억만금이 있어도 아무나 살 수 없는 바로 그 차. 잠시 후 그 의문의 차량이 공개됩니다. 언젠간 뉴스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하여튼 어떨까요? 저도 궁금해요. 어떨지. 제가 국민 대표 아닌가요? 신문고 이 목소리가 전국 팔도에 다 울려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Follow me 이런 거 해도 되나요? 하여튼 예. 네, 안녕하세요. YTN 국민신문고 1일 MC를 맡게 된 박성희입니다. 지난주 첫 회 방송을 함께해 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속 시원했다, 진짜 필요한 얘기를 하는 방송이다 라면서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2회 방송 진행을 맡은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지금 굉장히 떨리는데요. 네, 하지만 오늘 국민을 대표해서 나온 이상 할 말을 하는 그런 박성희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면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YTN 국민신문고 지금 시작합니다. 수용차로 이렇게 쓴것 같은데 수용을 불가능하면 말도 안 돼. 혜택이죠. LPG를 쓸 수 있는 거를 혜택을 준 건데 아무나 다 쓰게 하는. 네, 국민신문고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휴대폰 샵 0024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신 시청자분들 가운데 60명을 추첨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신문고 첫 번째 순서는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 기자들의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신문고 현장 출동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한동호 기자, 그리고 신문고 글로벌 평가단 일리아 씨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잘하고 있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차는 있는데 기름값이 비싸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한동훈 기자입니다. 아, 예. 대중교통. 네.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일리하고요. 혹시 다른 프로그램에서 저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비정상회담에서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앞으로도 지적인 모습으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모습이요? 지적인 모습. 네, 이거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한국인 여자친구를 사귀셨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네, 저도 그래야 될 텐데. 그래야 외국어가 네. 될 텐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호 기자님 주제가 아주 예민한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죠? 네, 오늘은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살 수 없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싼 차인지 그렇게 구할 수 없는 차인가요? 네,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나 살 수 없는 차, 바로 LPG 승용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실태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국내 자동차 등록 2천만 대 돌파. 자동차 보유 세계 15위 대한민국. 하지만 주변에 LPG 차를 타는 사람은 봤는데 승용차만 안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죠. 싸서 경제적이니까. 우리 장애인들만 쓰는 거 아니에요?
출퇴근 때마다 반복되는 지옥철, 만원버스 지긋지긋하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뚜벅이 생활을 탈출하기 위해 오늘 연료비도 저렴한 LPG 승용차를 직접 사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먼저 판매가 가장 활발한 국내 자동차 영업소를 찾았습니다. LPG 승용차로 살 수 있는 모델 뭐뭐인가요? 승용차요? 네. 장애 수준이 있으시나요? 아니요. 승용차로는 LPG 들고 왔습니다. 7인승 이상은 되지 않나요? RV 차량 7인승 이상의 가스차가 없어요. 가스차는 힘이 딸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LPG 승용차 신차를 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눈을 낮춰서 중고차라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저희 제도 확인해 보신 건 아니고요. 일반인 이제 사는 회사에는 없어요. 그때는 나오면 부가를 드리니까. 찾는 사람 좀 많나요? 1000만 원에서 조금 더 낮게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일반이 이전되는 LPG는 비쌉니다. 일반이 이전된 LPG랑 그냥 장애인만 탈 수 있는 LPG랑 같은 10년식이라도 가격 차이가 적어도 최소 300 이상 나요. 신차도 중고차도 일반인이 LPG 승용차를 사기란 하늘의 별 따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현행 법이 그렇습니다. LPG 차는 택시나 렌터카, 공공기관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그들의 직계가족도 살 수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장애인 등이 5년 이상 썼던 중고차나 7인승 이상의 RV 승합차만 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요가 가장 많은 승용차는 대다수 일반인이 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이상한 법은 왜 만들어진 걸까요? 바로 턱없이 부족했던 LPG 공급량 때문이었습니다. LPG는 수입하거나 국내로 수입된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됩니다. 1980, 90년대엔 LPG를 수입하는 선박도 별로 없었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LPG 양도 워낙 적었습니다. 그래서 1982년 정부가 LPG를 택시 연료로만 쓸 수 있도록 정하게 된 거죠. 그 뒤로 지금까지 30여 년 인프라가 갖춰진 LPG. 이제 공급이 충분해졌지만 법과 현실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일반인이 LPG 승용차를 살 수 없는 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LPG 차와 휘발유차, 만원의 연료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결과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네, 한동훈 기자 잘 봤습니다. 한국만 사기가 힘들다. 이게 신차는 물론이고 중국차까지 이렇게 사기 힘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살 수만 했다면 저라도 샀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저 같은 일반인이 살 수 있는 LPG 승용차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자, 엘리아 씨, 한국에서 LPG 승용차 이렇게 타기 힘든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차를 몰았기 때문에 한국 교통법에 좀 아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LPG 차량이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 왜 아무나 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네요. 지금 화면 보니까 예전에는 뭐 공급 물량이 적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LPG가 이렇게 빵빵해졌는데 공급 물량이 확보되는데 왜 못 사는 겁니까? 이게 실제로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이게? 네, LPG 가? 제가 방송하기 한 5시간 전에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LP가스를 제가 직접 사왔습니다. 이게 바로 LPG 승용차에 쓰는 그 연료인데요. 부탄가스잖아요, 그거는. 네, 이게 바로 LPG. 똑같은 원료예요? 네. 바로 이렇게 슈퍼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LPG, 그러니까 공급은 충분해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동네 슈퍼에서도 살 수 있는 이게 흔해진 원료인데 이거를 실제 주변에서는 뭐 차량으로 만나긴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LPG 충전소가 주변에 많이 있는 편인가요? 많이 예. 없어서 LPG 충전소는 사실 일반 주유소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네. LPG 충전소는 전국에 모두 그
2천여 개, 안팎의 정도고 있습니다. 일반 2,000여 주유소가 개. 만여 개 정도니까 그거의 한 5분의 1 수준이라고 보면 되시겠죠. 5분의 1이면 생각보다 그렇게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뭐 일반 주유소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뭐 일상생활에서 실생활에서 하기에는 뭐 크게 어려움을 겪을 정도는 아닙니다. 불편함이 없다 이거죠. 예, 그럼 네.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나 이렇게 퍼져 있습니까? LPG 네, 충전소가?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박송 씨 사시는 동네가 어디쯤이신가요? 저는 집이 여러 개 있어서요. 네. 제일 싼 집으로. 네, 이거 저 YTN 앞에 상암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 집 중에서 상암동 집 주변에 있는 LPG 충전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예. 예, 저 YTN 근처에 이렇게 지하철 한정거장 거리에 LPG 충전소가 무려 3곳이나 있습니다. 3곳이나 있네요. 네, 뭐 충전하려면은 뭐 이곳에 아무 데서나 가서 이제 뭐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흔하네요. 네, 그러면 우리 동네에도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디세요? 저는 이태원 쪽입니다. 이태원. 이태원, 네. 예,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그 이태원 그쪽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네. 예, 이태원역이 여기에 있고요. 이제 이태원역에서 2km 떨어진 곳에 충전소가 한 곳이 있고, 이제 5km 떨어진 곳에 충전소가 또 한 곳이 있는데요. 이게 뭐 워낙 땅값이 비싼 핫플레이스다 보니까 뭐 아주 많지는 아닌데, 뭐 실생활에서 이렇게 뭐 충전하시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서울에서는 그 LPG 충전소가 모두 60여 개 정도 있습니다. 바로 네. 한 개구에 2.7개 정도 있는 셈인데요. 사실 뭐 일반 주유소보다는 많이 부족하지만, 뭐 저희가 일상적으로 실생활에서 충전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일 정도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10분, 15분 거리면 다 뭐 충전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LPG 충전소가 많아지겠죠. 저희가 LPG 승용차 구입 규제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들 보내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센터에 제가 기대되는 분이세요. 방송에만 봤었는데 안보라 앵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문고 시청자센터 안보라입니다. 네, 안보라 앵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조금 아까 리허설도 했는데 실물이 네. 훨씬 아름다우세요. 네. 가까이서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의견 네. 많이 참여들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이 시작된 지 약 11분 정도, 12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시청자분들의 문자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국민신문고로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 중에서 제가 몇 개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끝번호 0843번님입니다. 제 차랑 똑같은 종류로 LPG차를 렌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연료비가 훨씬 적게 나와서 차를 바꾸고 싶었다. LPG차를 사게 해달라.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또 다른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0091번님. 규제가 풀려서 LPG 승용차가 많아지면 다른 연료를 소비하려고 또 다른 법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이대로 규제를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신문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의견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0024번으로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가 듭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60분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시청자 의견 똑소리 나게 아주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저희가 또 준비한 순서가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수홍 씨처럼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국민신문고가 LPG 승용차 일반인 구입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상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500인의 의견 전해드릴게요. 잠깐만요. LPG 승용차 일반인 구매 제한에 대한 국민 500인의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만약 LPG 승용차 일반인 구입 규제가 풀린다면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500명 중에서 317명, 그러니까 63.4%는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을 했고요. 36.6%는 구매 의향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 먼저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한 분들 중에서 70.6%는 유지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렴한 연료비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요. 이어서 25.4%는 친환경적이다. 이런 점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LPG 승용차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24.1%가 폭발의 위험성을 지적하셨고요. 이어서 낮은 연비와 차량의 힘, 충전소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PG 승용차를 일반인이 살 수 없는 지금의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500인 중에서 59.4%는 일반인도 LPG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답을 했고요. 40.6%는 지금처럼 구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LPG 승용차 일반인 구매 제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시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박성 씨 나와주세요. 네, 500인의 의견 리서치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안보라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안전에 대해서 폭발 위험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싼데 왜 규제를 안 푸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견 있으신 분들 휴대폰 여셔서요. 샵 0024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60명을 추첨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시청자와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여보세요?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박지현 씨. 혹시 어떤 차량 보유하고 계신가요? 휘발유인가요? 아니면 LPG인가요? 아, 지금 현재는 경유 차량 소지하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LPG 차량이랑 이제 휘발유 차량 둘 다 소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여러 차량을 다 경험해 보셨구나.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규제가 좀 풀렸다고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네.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왜요? 왜요? 혹시 네네, 말씀하세요. 네, 왜 규제가 풀리면 국민들에게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사실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LPG 차량은 이제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같은 이제 기타 특정한 분들에게 주어진 혜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제를 풀어버린다면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다른 혜택을 마련하느라고 이제 별도의 이런 세금이나 그런 다른 제도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예, 네. 지금 기존의 혜택을 받고 계셨던 분인가 보죠? 국가 유공자나 뭐 장애인 분이든가 그러신가 보죠? 저도 뭐 LPG 차량을 소유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혜택을 좀 받은 적이 있긴 해요. 네, 어쨌든 받던 혜택인데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면 어떡하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네요. 자, 다른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서초동에 사는 김민준이라고 하고요. 네, 김민준 씨는 네. 그 휘발유 아니면 LPG 어떤 거 사용하고 계신가요, 차량? 저 휘발유 차량 타고 있습니다. 네, 다 차량을 갖고 계시네. 휘발유 차량이면은 LPG 이거 방송 보면서 의문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요새는 이제 LPG 차에 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연비에도 다들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 수요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유지비가 이게 적게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우리나라만 이게 규제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만 있었다는 건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의견은 이게 규제가 풀려서 많은 분들에게 이게 좀 LPG 차량이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유도한 거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밤늦게까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리아 씨,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네, 저도 사실은 LPG 차량을 물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어디서? 네, 전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거기는 렌트카를 해서 이제 LPG 차량을 받았더라고요. 네, 한국인 여자친구랑 같이. 아닙니다. 어머니랑 같이 네, 가셨을 때는 그랬고요. 네, 저는 시승감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연비도 되게 좋고 저는 꾸준히 그러니까 3일 동안 렌트를 해가지고 제주도를 딱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차를 받았을 때 이제 풀탱크로 받았는데 나중에 반납했을 때 거의 절반 정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연비가 되게 너무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여기 정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장점을 몰라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궁금증이 생기시네요. 연비가 그 정도 좋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직접 저희가 얼마나 연비가 좋은 건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LPG 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연비. LPG차가 휘발유차보다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연료비. LPG가 휘발유보다 훨씬 쌉니다.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똑같이 10,000원의 연료를 넣으면 어떤 차가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차종과 배기량, 제조 연식 등이 모두 같은 LPG와 휘발유 승용차입니다. LPG차의 공식 연비는 9.6km, 휘발유차는 12.1km. 실험 당시 연료 1리터 값은 LPG가 835원, 휘발유가 1,688원이었습니다. LPG와 휘발유차, 연료통이 비어있는 이 두 차량에 각각 10,000원어치 연료를 넣었습니다. 이제 강변북로의 출발점인 경기도 고양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임진각까지의 거리는 약 50km. 실험 차량은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 한 줄로 달렸고 경제 속도인 80km 속도에 맞춰 주행했습니다. 같은 속도로 계속 달려선지 운전하는 제작진의 얼굴이 조금은 지루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험을 시작한 지 40분이 지났을 무렵 임진각 이정표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차량은 자유로 끝지점인 판문점 근처 통일육교를 돌아 드디어 임진각에 도착했는데요. 휘발유차는 주행 1시간 만에 50여 킬로미터를 달리고 10,000원어치 연료 5.9리터를 거의 다 썼습니다. 그렇다면 LPG차는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와! 정말 50km를 달린 게 맞나요? 출발 전 연료계 눈금과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LPG 차량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진 상태에서 임진각에서 바람을 쐈으니 이번엔 시원한 호숫가로 가볼까요?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일산 호수공원으로 출발! 30분 만에 무사히 도착! 이제는 LPG 차량도 슬슬 배가 고파지는 것 같은데요. 연료가 거의 다 바닥날 때까지 LPG차의 주행거리는 80여 킬로미터, 휘발유차보다 무려 30여 킬로미터를 더 갔습니다. 평화로운 호수공원만큼이나 아름다운 LPG 차량의 주행거리군요. 차량을 주행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배기가스. 그렇다면 LPG와 경유차, 배기가스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가스 측정기로 직접 두 차의 배기가스 성분을 비교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다들 궁금하시죠? 기관지염을 일으키고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질소 산화물. LPG차는 6ppm이 검출된 데 반해 경유차는 무려 80배에 가까운 475ppm이 검출됐습니다. 적은 농도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일산화탄소는 어떨까요? LPG차는 3ppm이, 경유차는 60배가 넘는 203ppm 검출. 충격적인 결과, 이번에도 LPG차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모자라 친환경적이기까지 한 LPG 차량. 과연 단점은 없을까요? 언덕을 오르거나 짐을 많이 실었을 때 버겁다는 느낌. 그건 차가 힘이 달린다는 뜻입니다. LPG차는 휘발유, 경유차보다 힘이 부족하다? 과연 진실인지 직접 알아볼까요? 경사가 40도에 달하는 매우 가파른 언덕길입니다. 이렇게 빈통을 굴리면
빠른 속도로 굴러갈 정도인데요. 이 언덕길을 제가 LPG 승용차를 타고 직접 올라가 보겠습니다. LPG 차는 속설대로 기운을 내지 못할지. 그런데 예상 밖으로 치고 올라가는 LPG 차.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RPM이 조금 올라가는 것 말고는 별 차이 없습니다. 차량 힘과 관련이 있는 건 토크라 불리는 순간 가속력. 차량 제조사별 대표 차종을 비교해봤는데요. 적게는 0.1, 크게는 0.7의 차이를 보인 LPG와 휘발유 차량. 힘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와 관련이 있는 출력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것도 일반인들은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LPG차 하면 은근히 생기는 걱정. 혹시나 연료통이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하지만 LPG차의 연료통은 가스가 새지 않도록 3중 안전장치가 있어 제때 안전점검만 한다면 폭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LPG를 주 연료로 하는 택시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LPG 택시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었고 전국에 20여만 대가 달리고 있지만 폭발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LPG가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거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서울 시내 대한민국에서. 지금 개인 택시가 한 12년. 12년 동안 일하시면 폭발 그런 건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한 번도? 예. 그렇다면 정부는 왜 LPG 승용차 규제를 풀지 않는 걸까요? 공식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혜택이죠. LPG를 쓸 수 있는 거를 혜택을 준 건데 아무나 다 쓰게 하면. 공급이 넘쳐나는 LPG를 쓰게 해주는 걸 혜택이라 부르는 아이러니한 현실. 결국 숨은 속셈은 세수 부족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 주행세, 부가세 등 870원 정도. LPG는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 등 240원 정도로 무려 4분의 1 수준입니다. 연료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휘발유는 60%가 넘지만 LPG는 30%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LPG 차를 많이 탈수록 휘발유 차는 줄어들고 정부가 걷는 세금도 그만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공급을 걱정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또 국제시장에서도 LPG 생산이나 공급이 아주 충분하고 또 가격도 안정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국내 LPG 차량은 230만 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세계적으로 LPG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까지 시대를 역행해야 하는 걸까요? 자, 화면 보면서 일리아 씨가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저렇게 장점이 많은데 왜? 그러다가 마지막에 돈 때문에, 세금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슴에 와닿네요. 이 연비가 이렇게 좋아요? 주행 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네, 저도 실험을 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특히 박성 씨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스케줄이 많으신 분들은 또 이게 주행 유지비가 또 많이 들 텐데 네. LPG로 하면은 훨씬 더 적게 아마 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박성 씨는 또 워낙 또 스타시니까 기름값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세요? 저도 아껴야죠. 유지비 여러 채시고.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연비가 그러면 이게 보통 차량보다 엄청나게 좀 돈을 아낄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거의 한 1.3배에서 1.5배 정도 이제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 정말 장점이 많네요. 그런데 아까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만 이런 규제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규제가 정말 없나요? 네,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장애인분들께 이제 LPG를 사용하시면은 보조금을 줬었는데 이게 5년 전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후로는 이제 국내에서는 LPG 수요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데 세계적으로는 점점 LPG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좀 역행하고 있다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역행이 많네요. 예. 일리아 씨는 러시아는 어떤가요? LPG 사용량이? 러시아는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러시아가 LPG 차
차량 보유국 2위로 나오는데. 아, 그래요? 많이 사용하네. 네, 근데 저는 그거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게 저 주변에 LG 차량을 몬 사람이 없어요. LPG 차량을? 네, 그거는 뭐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 같은 부유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LPG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LPG 차량이 비싸거든요, 러시아에서. 일반 아, 비싸요? 우리나라는 더 싸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PG가 조금 더 싸거든요. 러시아는 더 비싸고요. 비싸구나. 그리고 뭐 그 LPG 아무래도 가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 얼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 차들이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그런 그것도 있고 부탄가스도 겨울에는 이게 제 불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원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차들은 그래서 제가 출신인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본이랑 되게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산 중고차들이 되게 많이 수입돼 있어요. 러시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그래서 대부분 차들이 이제 휘발유 아니면 디젤 차들이기 때문에 LPG가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 2위. 그럼요. 네, 그러네요. 네. 역시 나라마다 역시 지역적인 환경이 좀 달라서 그런 좀 벌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일리아 씨는 또 직접 LPG 차도 몰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점이 좀 좋으셨어요? 아, 저는 아무래도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3일 동안 꾸준히 몰아봤는데 유지비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그렇게 비싼 원료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차를 렌트를 했을 때 풀탱크로 했고 반납했을 때는 이제 거의 절반 정도는 안 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참 연비도 되게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어머니랑 갔던 그 제주도 여행. 네, 그럼요. 네. 정말 어머니랑 갔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으시나 봐요. 왜냐면 생각보다 유지비도 적게 들고 반밖에 안 들고 그러시니까. 네. 자, 이제 아주 그냥 정말 엘리아 씨 같은 경우에는 살 수만 있으면 LPG 차량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네, 저는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는 지금 안 된다는 거죠. 러시아는 되는데. 지금 충전소도 많이 없는 상태니까 지금 뭐 일반 소비자분들은 많이 좀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규제가 풀리게 되면은 LPG 수용차를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타겠죠. 그러면은 일반 충전소도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LPG 차를 탈지 안 탈지 선택권조차 없다는 거에서 저는 좀 이건 취재를 하면서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선택권을 주고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시각 신문고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 현장 카메라는 상암동에 한동호 기자님이 갔었던 아까 실험했던 LPG 충전소에 나가 있다고 하거든요. 갔었죠. 저기에 차현주 캐스터 나가 계시죠. 차현주 캐스터. 네, 이 시각 신문고 현장의 차현주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고양시 덕양구의 한 LPG 충전소입니다. 아마 휘발유 차량과 LPG 차량을 가장 많이 경험해 본 분들, 택시기사님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러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사님, 이렇게 택시 운행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8개월 차입니다. 아, 8개월이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그럼 평소에는 이렇게 택시를 운행하시고 평소 개인 차량은 휘발유 차량인가요? 아니면 LPG 차량인가요? 네, 지금도 출퇴근은 휘발유차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루에 휘발유 차량과 LPG 차량을 동시에 운행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차량 동시 운행자로서 느끼는 각 차량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장점이라 하면요. 휘발유보다 LPG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 유류비 절감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뭐 특히 생각나는 게 없고요. 그런 게. 단점은 딱히 못 찾겠고요. 그러면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LPG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제가 풀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대찬성이다. 그러면 만약에 우려되는 부분은 좀 없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쌀 때는 괜찮지만 만약에 수요가 많이 늘어서 또 이게 세금을 많이 거기다 얹는다 그러면 좀 그런 점이 우려스럽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훨씬 연료비 절감에는 아마 많은 그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연료비가 많이 절감된다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절감이 되는 건가요? 제가 하루 평균 380km를 주행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승용차도 이제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LPG 같은 경우는 35,000원 주유가 되고요. 휘발유는 95,000원이 들어갑니다.
95,000원이요? 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LPG 차량을 선택하겠다라고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신문고가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방송이거든요.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동료 택시기사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뭐 힘든 여건에서 고생들 하시는데요. 하여튼 뭐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안전운전 하시고요.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현장에서 차현주였습니다. 네, 차현주 캐스터 또 기사님 정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자 의견이 막 밑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많은 의견을 주시네요. 자, 안보라 앵커 한번 불러서 한번 시청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민신문고 시청자센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늦은 밤에도 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 5분 전까지만 해도 800개가 넘는 문자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지금은 뭐 더 많이 들어왔겠죠. 자,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6338번님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친환경 아닌가요?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또 다른 의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3546번님. LPG 차량 구입 규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구입 규제 자체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샵 0024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시청자들의 의견 박수홍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굉장히 솔직하세요. 뭐 하이브리드 차량 사실 왜 LPG 차량 사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막. 네. 근데 일단 친환경적인 면에서는 LPG가 훨씬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전에 그 여러 가지 혜택 받던 분들이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자, 안보라 앵커 정말 감사해요. 예, 저 잘하고 있죠? 네, 화이팅입니다. 자,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솔직히 이 주제 다루면서 저도 놀랍고 또 이해 안 됐던 부분이 LPG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전에 혜택 받았던 부분인데 혜택이라면 이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 선택이. 네,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네. 보통 서민들의 연료 LPG를 쓸 수 있다면 일반 서민분들이 얼마나 유지비를 아끼실 수 있겠어요. 그럼요. 모든 국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그게 더 맞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한 가지 걱정이 들 게 생기는데요. 만약에 이게 혜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자분, 그리고 국가 공유자, 그리고 뭐 저장인분, 네. 네. 국가 유공자. 네, 맞아요. 그래서 혜택을 받아서 LPG 차량을 샀는데 만약에 일반인들에게 그런 LPG 차량을 사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혜택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일리아 씨가 되게 예리한 지적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LPG 승용차 구매 제한이 풀리게 되면은 뭐 국가유공자분이나 장애인분들 그리고 택시기사분들이 절대 불이익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누리시는 혜택은 계속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다만 일반인이 쓸 수 있는 LPG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세금을 다소 올릴 수밖에는 없겠죠. 근데 세금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걱정할 게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휘발유의 가격이 60% 이상이 이제 세금이 되는데 만약에 LPG 차량을 많이 사면 휘발유의 소비가 줄어들고 그만큼 그 정부에 들어가는 세금 금액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정부의 재정적인 지장이 없을지 세수 부족 사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역시 예리하신 지적이죠. 율리아 씨 정말 귀화하셔야 되겠어요. 평소보다 더 이게 질문을 잘하시네. 역시 토론 왕이라고 부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사실 땅 파서 세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휘발유 세금은 LPG보다 거의 2배 정도인데 사실 이 LPG 승용차 구매 제한이 풀리게 되면은 이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세금을 좀 높여서 좀 받을 필요가 있겠고 택시 기사님들이나 유공자분들, 장애인분들께서는 그때 더 냈던 세금을 나중에 환급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애초에 구매할 때 카드를 이게 나눠드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 부서가 좀 걸쳐 있는데 관련 부서가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전화 연결을 요청드렸는데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량호 에너지자원정책실장님. 네, 호칭이 기네요. 자,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밤늦게 저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량호 에너지자원정책실장님. 예. 네,
왜 이 방송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좀 국민들 의견 들으시면서. 예, 오늘 방송을 보고 나서 LPG 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일단 실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느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은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둘째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LPG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LPG와 대체 관계에 있는 휘발유나 경유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휘발유나 경유 차량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요? 아니요, 지금 LPG 차 입장에서만 봤는데 네. 이제 LPG와 대체 관계에 있는 휘발유나 경유 관점을 그쪽으로도 봐야 된다. 예. 근데 그 관점을 보는 데 있어서 일단 이거 구매 제한, LPG 차량 구매 제한은 우리나라에서만 해오고 있다잖아요.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세금 때문인가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LPG 연료에 대한 사용 제한은 LPG에 대한 낮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에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 LPG에 대한 세금 자체가 낮기 때문에 연료비만 비교를 한다면 휘발유에 비해서 LPG 연료비가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은 그대로 두고 LPG 사용 제한만 이제 폐지를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제 LPG차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LPG 업계나 일반인은 이제 사용자는 환영할 그런 일이지만 이제 반대로 휘발유 업계라든지 정유업계 쪽에서 봤을 때는 손해를 보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PG 사용 제한을 푸는 이런 문제는 이제 대체 관계에 있는 휘발유 경유와의 상대 가격을 조정하는 문제, 세금 문제, 에너지 업계 간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아까 제시를 해주신 게 LPG 차량에 대한 어떤 그 세금 문제를 좀 올리고 나머지 혜택들 또 친환경적인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이게 꼭 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재고를 좀 진지하게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연료 제한 규제를 풀어서 일반인들이 좀 LPG 차량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사실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낮은 세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 제한만 풀어달라는 그런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세금 차이로 연료가 이제 저렴한 LPG 쪽으로 자동차 수요가 많이 쏠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세금이 낮은 이제 곳이 LPG이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제 휘발유나 경유 관련 업계의 불만도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세금을 조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이제 형평성 차원의 그러한 시비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국가 유공자분들 복지 혜택이 없어지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LPG 차량의 매력이 떨어져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연료 제한 이제 폐지 문제는 이해관계자도 많고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제 문제도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견 잘 들었고요. 한번 정말 이 관계부처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저희 방송 좀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결국 결론은 돈이네요. 그런데 세수 부족을 어떤 친환경적인 면이나 국민들의 혜택을 안 돌리는 대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차세 LPG 옆에도 걸려 있고 뭐 휘발유 옆에 뭐 다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게 국민의 시각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 저희가 보도 후에 바뀐 게 있는지 저희가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다시 한번 추적해서 보도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혜택 받던 분들, 국가유공자나 장애어분들, 이분들이 혜택을 안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훈 기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의 이번에는 국민 여러분들의 그 작은 목소리가 모여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치고 바꾸고인데요. 국민신문고는 국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죠. 지난주 국민신문고 첫 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왼쪽에 설까요? 오른쪽에 설까요? 어디로 가야죠? 아니면 걸어 올라갈까요? 줄 서기 하는 편이거든요. 한 줄로 서주는 게 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에스컬레이터 두 줄서기 캠페인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그래서 지난 7월 9일 YTN 국민신문고가 두 줄서기 캠페인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방송이 나간 후 YTN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 국민안전처가 TF팀을 만들어서 지하철 운영소와 안전 관련 학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혼란스러움까지 말끔히 해소되는 확실한 대책안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치고 바꾸고 지난주에 저희가 주제로 정했던 부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문 정보 계속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저와 친한 아주 정말 귀엽고 착한 친구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동두천시에 있는 애신 아동복지센터의 천사들입니다. 아니 그런 천사들과 같은 인연을 도대체 어떻게 맺으셨는지. 제가 예전에 그 사랑에 빠져 그 박경림 씨 앨범을 내면서 인연을 맺었던 친구들인데요. 정말 착해요. 예. 그 친구들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형준이 형은 저를 보면 친절하고 매일 놀아주고 그러고 이곳에서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행하는 그런 선한 성품의 아이들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늘. 네,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 뵈니까 정말 마음이 뿌듯하네요. 오늘 국민신문고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국민신문고의 세 번째 북을 두드릴 분은 명 MC 아나운서 김현욱 씨입니다. 오늘 방송 본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다음 주에 국민들의 목소리 대표하는 자리이니만큼 잘해주길 바랍니다. 자,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힐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방송 YTN 국민신문고. 다음 주엔 더욱 생생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 YTN 앞에 오니까 막 알아보시네, 어른들이. 오늘 생방이라 굉장히 떨립니다. 정말 긴장되고. 잘생기셨네. 얼굴 요만하시네, 얼굴 요만해. 앵커분과 이렇게